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긴 통닭집 아줌마였습니다. 10년 동안 벽만 보고 통닭만 튀겼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냐? 저희 언니 때문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름이요 조만순인데, 그죠? 저희 언니는 조칠순입니다. 이름 이쁘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름을 한 번 잃으면 안 잊어버려. 그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언니가 가족 모임에 애터미 화장품을 장사를 시작했다면서 갖고 왔어요.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줘야죠. 그래서 한 세트 사준 게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걸 저는 갖다 써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제가 한 세트를 딱 사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회원가입하면 싸다? 통닭집 아줌마가 회원가입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싸다는 말에, 그쵸?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죠.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내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걸로 평생 소비자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업이고 뭐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소비자를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이제 그때부터 저를 계속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아니, 통닭집 할 때는 그렇게 전화도 한 통 안 하더니 화장품 한 세트 내가 사줬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터미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스템 소득도 된다, 상속도 된다, 이러면서 큰 돈도 벌어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애터미가 저는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조금 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었나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회원가입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애터미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언니가 얘기하니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 저희 언니가 또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 집에 가게에 놀러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처형 오지 말라 가라고.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 오면 또 애터미 얘기할 거 아니냐고. 우리 바쁘다가 오지 말라 가라고. 저는요 통닭집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게 좋았어요. 그것도 친언니인데 언니가 나를 찾아온다는데 싫다고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 그래 언니 아무리 말해봐라, 나는 그 일 안 해. 나는 평생 통닭집으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통닭집을 왜 했냐면요, 저희 신랑이 IMF 때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먹고 살라고 선택한 게 통닭집이었어요. 그러면 통닭집은 누군가 그만두라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정년도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통닭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평생 통닭집으로 먹고 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또 그날 놀러 온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잠깐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뭐라겠냐, 오늘은 언니가 와서 애터미 얘기 안 한대, 통닭만 먹고 간대. 그러면서 언니를 오게 했고, 그날 언니가 와서 한 말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분들처럼 이런 세미나에 오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애터미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날도 와서 애터미 얘기를 통닭만 먹고 간 게 아니라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괜찮고 이게 뭐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쁜 동생아, 너 언제까지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길래?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라. 저요 이 말에 세미나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에 세미나를 왔을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 말이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집도 큰 집에서 살고 싶었고요. 진짜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뭐만 하고 있어요?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미워졌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우리 신랑.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질 않았을 건데 오늘 보니까 통닭집 아줌마로 살 인물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쁜 통닭집 아줌마들도 많아요. 근데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 언니가 그 말 하는 바람에 그래 나도 괜찮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나도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우아하게 친구들하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었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뭐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꿈이 있었어.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요, 난 저희 신랑이요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은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나랑 같이 벌면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벌면. 그런데 그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벌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언니가 저렇게 오라는 세미나에 그냥 한번 놀러 가보자, 나는 이 일은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애터미를 이렇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말도 못하던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통닭집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뭐가 없어요? 내가 물건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겠어요 생각을 해서 내가 아예 단정을 지은 거예요.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네트워크 일. 여러분, 오늘 여기가 네트워크인 줄 알고 오셨죠? 방판인 줄 알고 오셨어요? 아니죠. 네트워크 사업은 저처럼 그렇게 말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물건 못 파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제가 단정을 지었어요. 주위의 사람을 봤을 때도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이 거의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시지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내가 단정을 짓고 나는 못하니까 안 해. 근데 오늘 조금 말 잘한다고요? 좀 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세미나 들어보세요. 다 잘해요. 말 못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세미나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세미나에 그냥 놀러 온 계기가 된 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 아무리 막 방방 뜨고 막 얘기를 세미나를 해주셔도요, 저는 어차피 안 할 사람이니까 안 들었어요. 길을 막았어요. 왜? 나는 못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세미나에 제가요 언니한테 또 가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왜? 언니가 마중을 나와야 나를 데리고 가니까, 세미나장으로. 제가 운전을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마중을 나와야지 가니까 언니한테 제가 마중 나올 수 있냐 가니까 우리 언니는 내가 애터미를 할 줄 알았나 봐. 그래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 세미나에 와보니까 이 통닭집 아줌마가 휴가 받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뭐를 타고 왔냐, 그전에는 대덕특구로 갔거든요, 제가 처음 세미나 갔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차를 타고 왔어요. 저는 평택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평택에서 신탄진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 언니가 청주 사는데 언니가 나를 픽업해갖고 세미나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통닭집 아줌마가 하루는 휴가 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와서 세미나만 듣고 집에 가서 저녁에 통닭집 가서 알바만 하면 돼, 잠깐. 그게 너무 좋아서 매주 그냥 그렇게 저는 기차 타고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안 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회장님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대요. 아니, 나같이 물건 못 파는 사람도 된대, 아는 사람 없어도 된대. 그런데 뭐를 얘기를 하셨냐, 딱 한 가지 조건은 얘기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에 여러분들이 맞는 분들인가.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다른 거 다 없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기존에 내가 쓰던 제품과 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나서 이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고 싸서 나는 돈 안 벌어도 평생 소비자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돈을 벌어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 내 얘기.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회장님이 보니까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회장님 말씀은 못 믿겠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봤냐면요, 성공자들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공자들 다 올라오셨죠? 1억 이상의 연봉자들. 그때는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억 이상의 연봉자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을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저렇게 나하고 똑같이 평범하신 분이 성공했단 말이야? 정말 1,000만 원을 벌어간다고? 하물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세요.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가 나을까요? 통닭집 안 망한 사람이 나을까요? 누가 나요?
안 망한 사람이 낫지, 그쵸? 근데 그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가 애터미의 1호 임페리얼이에요.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니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죠? 그분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물도 저보다 훨씬 낫고 학벌도 좋고 키도 크시고 나이도 저보다 젊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어. 뭐만 봤어요?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만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저 1,000만 원만 벌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겠네. 저 이 생각을 했어요. 통닭집에서도요 잘 됐어요. 통닭집이 안 된 건 아니에요. 평택에서 통닭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집 가는 날.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처럼 이쁘잖아, 이름도. 체인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집 가는 날이라는 통닭집을 했는데 저는 1,000만 원까지 벌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신랑이랑 진짜 14시간 16시간씩 통닭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요 한 6, 700까지는 벌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 와서 보니까 이 화장품 하나 가지고 1,000만 원을 번대, 한 달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1,000만 원이 벌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거야. 진짜? 나도 1,000만 원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진짜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용돈 다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고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건데.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한테 딱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겠냐? 언니 화장품 몇 세트 팔아야지 1,000만 원 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 그렇잖아요. 나는 통닭집 아줌마인데 통닭집은요 통닭을 많이 팔아야 많이 남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와서 보니까 애터미 화장품 장사한 것 같은데 도대체 화장품을 몇 세트를 팔아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아직도 그거 몇 세트 팔아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언니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희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거는 파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러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 1,000만 원 벌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러면 너 화장품 써봐서 좋았지? 좋았지. 그랬더니 그러면 소개해라? 이건 파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세요? 소개하는 일로 1,000만 원 버는 일 믿어지세요? 저는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돈을 못 벌어서 그때. 근데 어떻게 언니 말을 믿냐고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언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언니가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진짜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박 2일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성공대학이라는 데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이야. 1박 2일인데 거기 12번을 빠지지 말고 와봐라. 그럼 너 1,000만 원 벌 수 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가만히 따져봐서 내가 그게 1년이야 1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죠? 1년을 거기 석세스에 빠지지 않고 오면 1,000만 원 번다는데 안 할 사람 계세요? 나 그거 못하겠다. 세미나 오기 싫어서. 없지요? 나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1,000만 원 번다는데 못할 일이 어딨어요. 한 달에 한 번인데. 저는 통닭집을 하면서도 그걸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한테. 알았다 언니, 그거만 하면 1,000만 원 벌면 나 그거 할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언니가 자기도 좋을까 봐 내가 간다니까. 그럼 언니 어떻게 세미나 거기 어디서 하는데? 그랬더니 속리산에서 한대요. 또 와이플 나 운전도 못하는데 속리산에서 한대. 거기를 어떻게 가? 그랬더니 야 청주로 버스 타고 와라.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아니 평택이요 참 좋은 곳이에요. 또 청주까지 버스가 있어.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저 그렇게 해서 석세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냐, 그때 제가 부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애터미가 통닭집을 하면서 애터미를 부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 언니 누구 모시고 가야 돼? 이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데이를 혼자 다녔거든요. 그때 그냥 놀러 다녔으니까 누군가 안 모시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한테 석세스를 누구 모시고 가야 되냐고 물어본 게 내가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언니가 그때 만약에 저한테 그래 너 혼자 오면 절대 성공 못한다, 누구 꼭 모시고 와야지 성공한다 그랬으면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어요.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언니가 너만 와서 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안 모시고 와도 된다, 너만 와서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저 혼자 하는 일은 잘해요. 제가 좀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10년 이상 다녔고요, 통닭집을 할 때도 10년 이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를 한 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끈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알았다 가면서 그거를 그때부터 부업이 시작돼서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다니다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너 석세스를 중간에 한 번 빠지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너 만약에 5개월 다니고 집에 일이 있어서 석세스 못 오면 너 6번째 와도 그 다음 달에 오면은 나는 6번째 가는 거죠? 그런데 언니가 뭐라 하냐면 너는 첫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12번을 와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요, 제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1,000만 원 벌으려면 빠지지 않고 가야 1,000만 원 버나 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1,000만 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00만 원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벌었다고요? 못 벌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통닭집이 많이 버는지 애터미를 많이 버는지. 어디가 많이 벌었을까요? 통닭집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업으로 하는 애터미가 1년 만에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뭐를 다녔어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내 이 마음 안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애텀에서 안 되지만 3년 후에 5년 후에는 나는 분명히 애텀에서 1,000만 원을 벌겠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저는 이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돈 못 버는 애터미를 제가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통닭집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못 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통닭을 튀기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세미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12번을 빠지지 말고 오라 소리는 믿음과 확신이 들 때까지 세미나를 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빠지면요, 그 생각이 안 들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집에 가 있어 봐봐요. 남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애터미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안 한다고 얘기해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렇죠? 애터미 지금 하면 늦었어.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또 그만큼 탁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오면 다시 시작이야, 처음으로. 여러분, 애터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번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에 5년 후에는 분명히 나도 저분들처럼 성공하겠네. 이걸 저는 알은 거예요. 왜? 제품이 그거를 따라주니까. 제품이 좋고 싸니까. 우리 아까 제품 설명 들으셨죠? 그리고 수당체계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당체계 듣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안 뛰었어요? 두근두근 뛰었죠? 저 돈을 다 받으면 나 어디다 써야지? 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석세스에 갔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래요. 여러분들 그거 꼭 써보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처음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가 왜 중요하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쓰라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거의 내가 통닭집 할 때 돈도 좀 어느 정도 벌었고 집도 한 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도 지금 우리는 그랬잖아요. 집 넓혀서 가서 살려면 청소 누가 해? 그거 나 청소하기 싫은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사시죠? 그렇죠? 여자분들 대부분요, 청소 누가 해요? 집에 가면 우리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집 넓혀가면 뭐해? 지금 있는 집에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집이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그거면 그냥 괜찮고, 차는 소나타가 있었으니까 소나타 타면 되지, 뭐 차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거 타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장님이 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도 청소는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돈 벌어서 누구 시키면 된다고?
도우미 아줌마 쓰면 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써보니까. 아니, 돈 버는 재미가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여자들 그렇잖아요. 그죠? 청소를 누군가가 대신 와서 해줬어. 낮에 나 나와서 돌아다닐 때 집에 가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 나 너무 그게 좋았어요.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애텀이에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요, 차도 뭐를 쓸 줄을 몰랐어요. 왜 소나타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소나타면 괜찮지, 그죠? 근데 회장님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옆에 있다가 그 인생 시나리오 때 옆에 스폰서라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차를 못 써. 차가 나는 소나타가 좋은데.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야, 소나타보다는 그랜저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언니는 또 스폰서라고. 그래서 그랜저 쓰려고 했더니 그 위에 스폰서가 또 있어. 그게 누구냐? 우리 김성신 단장님이 저희 외사촌 언니거든요. 그분이 또 옆에 있다가 그 위에 스폰서라고 뭐라고 했냐면, 언니 그래도 그랜저보다는 제네시스가 좋지. 그러면서 제네시스를 쓰래요. 썼어요. 저도 뭔지도 모르고 제네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석세스에서 세미나를 들었더니 우리 회장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차를 쓰냐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먼저 따기를 적으래요. 저 그래서 운전면허 땄어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은 제네시스도 타봤고 쓴 대로 되더라고요. 본부장에 갔을 때 제가 제네시스로 바꿔서 제네시스 타봤고, 지금은 제가 뭐 타는지 궁금하시죠? 차는 볼보 탑니다. 하도 많이 다니니까 좀 튼튼한 차를 하려고 제가 이제 볼보 타고요. 저희 신랑은 제가 뭐 사준지 아세요? 예? 그렇죠. 벤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 신랑은 벤츠 타고 있습니다. 이게 애터미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통닭집 아줌마가 이런 수입을 벌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4억 이상의 연봉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거 배지? 4억 이상의 연봉자라고 했어요. 그럼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해서 통닭집 아줌마가 이런 돈을 벌어가요? 여러분, 애터미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애터미의 시스템이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믿으세요. 그리고 세미나 와서 아직 난 못 믿겠다 그러면 꾸준히 오세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12번이라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와갖고, 아니, 나는 12번 다녔는데요, 성공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아니, 와서 들으면 될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을 때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애터미에서. 제가요, 조금 모기가 생겨갖고 성공한 케이스도 되긴 돼요. 어느 날 친구들한테 제가 애터미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저희 친구들이 기다마도 안 들어요. 그리고 물건도 안 사줘. 제가 국장 갈 땐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부탁 좀 했어요. 난 팔 데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크림 하나만 줘, 영양크림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인데. 아니, 난 한 세트 팔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괘씸해갖고 안 갖다 줬어. 안 보내줬어. 택배로도 안 보내줬어. 그때 한 친구가 딱 전화가 왔어요. 어디 사는 친구냐? 분당 사는 친구가. 예, 너 왜 내가 아이크림 시켰는데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친구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세트는 사줘야지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세트를 사줬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저희가 5명이 모임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사줬어요. 아니, 사달라고 얘기를 내가 부탁까지 했잖아. 근데 영양크림 하나 달라는 친구도 내가 안 보내줘도 전화도 안 오더라고.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오기가 생겼던 거예요. 모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부러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집 와가지고, 이제 시집 오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는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돈 한 번도 안 벌어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다른 데 물어보면 좀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근데 제 친구들이 그 4명이, 저까지 5명이 모임을 하거든요. 4명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팔자가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보니까.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요, 신랑이 다 돈 벌어다 줘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시집 가가지고 한 번도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돈 벌어본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요? 지금은 안 부러워. 근데요, 그때는 부러웠어요. 그렇잖아. 나도 신랑 잘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무슨 오기가 생겼냐? 그래? 니네가 내 거 안 사줘? 그래, 사주지 마라. 나 속으로 생각했어, 속으로. 말로는 안 했어. 사주면 좋지 뭘. 안 그래요? 말로는 입 밖에는 안 냈어요. 속으로만. 뭐라고 생각했냐? 그래, 니네가 안 사줘도 나는 분명히 애터미에서 성공한다. 두고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나갔어요. 안 빠지고. 자주도 안 해. 1년에 2번, 3번밖에 안 하는데 그 모임에 가끔 갔어요. 매번은 못 가고. 그러면서 뭐를 보여줬냐? 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내 옷차림이 바뀌어. 어느 날 내 차가 바뀌어. 어느 날 집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 잘 되나 보다? 지네가 물건 안 사줘도 나 이렇게 성공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 이번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오기를 준 친구들이야. 고마운 친구들이야. 그래도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기가 있어야 돼. 좀 조금은 오기 있어야 돼요. 너무 마음만 좋으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선포하셨잖아. 그쵸? 누구한테 선포했어요? 가족들한테 선포했고, 나 아는 지인들한테 나 애텀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해야 돼? 오기를 가지고. 그래, 내 아는 지인들이 안 팔아줘도 내 물건 안 써줘도 나는 성공할 거야. 왜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 애터미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그 얘기 듣고 회원가입 해놓고 부업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요, 정말 회원가입 시키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회원가입 시키고 싶어갖고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처음에 친정식구를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친정식구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떠올렸더니 친정식구는 언니가 다 가입시켜놨더라고. 가입시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 시댁 식구를 찾아갔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도 누구? 저보다 제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2남 3녀예요, 시댁에는. 그러다 보니까 신우님이 3분 계신데 신우들한테는 내가 못 찾아가겠는 거야. 어려워서. 이게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가서 얘기야. 근데 마침요, 제 밑에 손 아래 동서가 있더라고. 천만 다행이었어요. 손우의 형님이 아니라 손 밑에 동서라. 그래서 손 밑에 동서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언니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애터미를 화장품을 내놨더니 저희 동서도 착하니까 형님이 한다면 하나 팔아줄게요 하면 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고맙고. 그런데 저는 뭐가 더 하고 싶었냐? 회원가입이 더 하고 싶었어.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동서 회원가입 좀 해줘 하면서 제가 처음에 부업할 때는 회원가입서를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본사에다가 팩스를 보내야 회원가입이 됐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서가 회원가입서를 딱 보더니 어머, 형님 이거 다단계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만 보고 다단계인 줄 알아? 똑똑해. 그쵸? 저는 몰랐는데 우리 동서는 회원가입서만 써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만 보고 다단계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저는 물건 이거 저기 다단계는 절대 회원가입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더니 그건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해준대. 아니, 나는 회원가입 한 사람도 못 시켰는데 이 동서까지 회원가입을 못 시키면 나는 어디 가서 회원가입을 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아니야 동서가 해줘야 돼. 나 한 사람도 회원가입 못 시켰거든. 그러면서요, 그냥 앉아가지고 회원가입서만 내놓고 동서네 집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고 막 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뭐라고만 했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괜찮은데, 회원가입해도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하고만 앉았었어요. 설명도 못하고.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자기가 다 할 일 보고 와도 이 형님이 안 가고 앉았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말 이 형님이 회원가입 안 해주면 집에 안 갈 것 같았나 봐요. 마지막에 그러면 형님 나한테 피해 안 오게 해주세요. 정말 당연하지. 왜, 내가 회원가입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희 동서를 가입시켰어요. 제가 얘기한 사람이 지금 다 나오고요. 저기 형제 라인까지 나왔어요. 저희 조카 며느리인데 우리 한규비 총장님인데요. 저희랑 우리 큰언니 며느리인데 나랑 형제 라인이야. 회원가입을 그렇게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동서고, 거기 그 옆에가 우리 칠순이 언니고, 이쪽 초록 색깔 입은 게 우리 김성신 사장님이고, 그다음 저고, 저 뒤에는 이제 저희 사돈도 있고 저희 조카도 있고, 이렇게 우리 형부도 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애터미를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요, 혼자 하면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 우리 가족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가족보다 제 밑에 파트너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성공자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일부예요, 일부.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요 분들만 제가 가입시킨 사람들이에요. 요 분들만. 우리 신정림 단장님, 저희 동서고요. 그 옆에 우리 시동생이에요. 옆에가 우리 시동생. 그 다음에 저고, 그 옆에는 제가 잘 아는 지인 언니였는데 그냥 알고 지낸 언니였어요. 근데 지금 애터미 하면서 사돈이 됐습니다. 그 옆에가 우리 신정림 단장님 딸내미, 우리 조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저희 이현호 총장님이라고 저희 신우님 아들. 저 친구까지 제가 리크루팅을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대주로 저분들을 세미나에 초대를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IQ는 안 좋은데 EQ가 조금 있나 봐.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해서 내가 초대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동서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우리 돈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고 진짜 우리 둘이 그렇게 우리 열심히, 이제 아들만 둘이니까 딸들은 말고 그렇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애터미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시스템 소득이 되니까 그게 가능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에 초청을 했더니 저희 동서가 처음에는 세미나에도 오지도 않는데요. 저는요, 우리 동서를 사업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라겠냐, 한 사람만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은 화를 내더라고. 우리 동서가 뭐라고 화냈냐면요, 형님 나는 애터미 안 한다니까요. 우리 동서가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형님이 자꾸 그렇게 애터미 얘기하면 나는 물건도 안 써줄 거라고. 내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 동서 안 할게 하고 저리 갔다가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또 애터미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동서 그러면 한 번만 세미나 한번 가자. 나랑. 나 한 사람도 세미나 초청 못했거든. 세미나 한 번만 들어줘. 제가요, 바보같이 2번이라 소리도 못했어요. 왜 한 번이라겠냐, 2번이라 가면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한 번이라 해서 세미나에 한 번 초청했더니 그것도 이렇게 본사 세미나가 아니에요. 센터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세미나 한 번 딱 듣고 나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동서가 형님 이거 부업해도 되겠네요. 아니 내가 저한테 사업을 하라겠어, 부업을 하라겠어? 그거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만 소개시켜달라겠지.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그랬거든요. 동서, 그래, 부업이 별건지 아냐? 한 사람 소개시켜주면 부업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서도 부업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부업을 하다가 제가 애터미에 전업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같이 크라운 마스터가 됐고 같이 지금 성공자가 돼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사돈어른은요, 어떻게 사돈어른이냐면 저 옆에 우리 이현호 총장님 장모님이세요. 우리 조카의 장모님. 근데 저 언니는 제가 그냥 알든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만났던 언니인데, 진짜요, 저 언니한테는 세미나 초청을 어떻게 했나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언니한테는요, 돈 벌자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처음에 언니 기차 타고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차 타고 놀러 가자 그러면서, 기차 타고 놀러 데리고 온 데가 어디예요? 애터미 세미나장. 그렇게 데리고 온 언니예요. 그런데 저 언니가 처음에는 막 금방 했을까요? 애터미 일? 안 했어요.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나서 한 4년 만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참 착하셔. 내가 뭔가 얘기하면 제품은 신제품이 나오면 다 사주는 언니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에서 우리 애터미에 1년 물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탈퇴되죠? 전에는 탈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나왔고 4년 만에 나와서 애터미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우 총장님한테는요, 제가 뭐라고 초대를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이잖아. 호주 공부하러까지 갔다 왔거든요, 호주로. 그 친구한테는 제가 뭐라고 초청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초청을 했더라고요. 야, 너 뭐 할 거냐? 내가 이렇게 하고 물어봐. 조카니까 너 뭐 할 거냐 이제 앞으로? 그랬더니 외숙모 나 이제 대기업 취업 준비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그러면 잘 됐다. 우리 회장님 강의 들으면 너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우리 회장님 강의 진짜 잘하시거든? 거기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조카가 자기 엄마한테, 우리 신우님한테 얘기를 물어봤나 봐요. 외숙모 뭐 하냐고. 무슨 강의를 들으러 오라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우님이 화장품, 우리 애터미 화장품 쓰고 계셨거든요. 야, 이 애터미 화장품, 이 화장품 장사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인 것 같아. 이러니까 저 조카가, 우리 외숙모 외삼촌들이, 착한 외숙모 외삼촌들이 다단계에 빠졌나 보다. 한번 가서 내가 알아보고 빼와야지 하고 온 조카예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애터미 해갖고 지금요 2억 이상의 연봉자예요. 로얄 마스터. 애국자예요. 또 애를 셋이나 낳는데 내일 모레 나올 거예요. 이제 3월 초에.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우리 형님이요, 저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장가 좀 보내라. 제 장가 좀 보내라. 그랬는데 내가 장가 안 보냈어. 애터미에서요 와가지고 예쁜 아가씨 만났잖아. 그 옆에 장모님 딸내미하고 어떻게 연애를 했는데 자기 스폰서님하고 스폰서 따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가고 싶으면 애터미 하세요. 그렇잖아. 나이도 어리고요, 너무너무 신부가 예뻐. 애터미에서 성공하면요 그렇게 장가도 잘 간다니까. 애터미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센터 가서 파트너들한테 물어보면 초청이 제일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제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데 초청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내가 잘하는 사람들 어디를 짚어줘야지 저 사람이 세미나에 한번 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분하고 잘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저분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 뭐를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요, 그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초청했는지. 그런데 우리 윤용순 대표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거기에 각자 맞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그때서 나는 어떻게 초청을 했지? 그랬더니요, 진짜 거기에 맞게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총각한테, 완전 총각이었었거든요. 그때 30대 초반. 근데 저 총각한테 제가 돈 벌어서 우리 막 해외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총각이 왔었겠어요? 세미나에 안 왔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장님 강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애터미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내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초청할 건지. 무조건 애터미는 착한 다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지금 애터미 다단계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애터미는 착한 다단계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착한 다단계가 어딨어. 그렇죠? 한 번도 못 봤잖아, 애터미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애터미는 누구한테 피해 안 주는 다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단계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 안 주는 다단계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서 알아보자. 네가 직접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초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있어. 뭐가 제일 좋냐? 저는요, 나만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애터미에서. 이렇게 내가 성공자가 되고 나니까 나만 성공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다 같이 성공을 했고, 그죠?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함께 일하자고 하는 그 파트너들이 다 같이 성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저희 자식들이 지금 엄마의 노후를 걱정할까요? 안 하죠. 저거는 이제 제가 크라운 마스터가 됐을 때 제가 승급식 할 때예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그 꿈을 이룬 날입니다.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어요. 악기 하나 배워서 진짜 악기 하나 연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피아노를 칠까 뭐를 할까 하다가 저 플룻 소리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플룻을 이제 처음부터 제가 배운 게 아니고요.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되고 나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저 플룻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소리가 듣고 싶으면 우리 애터미의 어디죠? 채널 애터미 들어가시면 저거 있어요. 영상. 음악까지 다 연주하는 거 있어요. 저희 신랑 또 노래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그 꿈을 이룬 게 애터미가 아니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로 10년 만에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8년, 7, 8 이제 5년이 지나가니까 저는 성공자 1억 이상의 연봉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되고 나서 저걸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한 게 또 있어요. 그날 크라운 승급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이제 또 하나의 꿈을 다시 꾸렵니다 했어요. 그 꿈이 뭐냐? 저는 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좀 잘 그렸거든요. 뭐 이렇게 학술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오고 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학원에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꿈을 포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자꾸 쓰면서 꿈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시면 돼요. 그럼 저 꿈을 애터미에서 이뤄지게 만듭니다. 보기 좋지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꿈 꾸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들하고의 꿈이 아닌 나 자신한테의 꿈도 꾸셔야 돼요. 뭐 집을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자동차를 큰 차를 타고 싶다, 여행을 다니고 싶다 가족들하고. 그건 다 가족들하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꿈도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일한 보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도 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저희 3대입니다. 3대. 저희 딸, 저희 손녀딸. 너무너무 예쁘죠? 난 저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얼굴도 안 나와서 괜찮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림 같지 않아요? 부럽죠? 저런 부러움을 여러분들이 부럽다고만 하시면 안 돼. 나도 꼭 3년 후에 5년 후에 성공해서 나도 저런 삶을 살 거야. 저 통닭집 아줌마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여러분들 오늘 그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 수당 체계가 어떻고 이런 거 모르셔도 돼. 그런데 통닭집 아줌마가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 생각은 하고 가셔야 돼. 언제까지? 집에 여기서 나가셔서 집에 가셔도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언니들하고 제가요 골프도 못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가 아까 얘기한 그 조칠순 단장님이 골프 치려고 애터미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골프 라운딩 한번 가려고 더 가려고. 그러면서 제가 성공자의 삶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로얄 마스터가 되니까 우리 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야 골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 나랑 놀라면 골프 배워야지. 나는 골프 치고 싶어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너 나랑 놀고 싶지 않으면 배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랑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지. 그래서 배웠어요. 잘은 못 쳐요. 그냥 쫓아는 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와이입니다. 멋있죠? 하와이까지 골프 치러 갔었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10년이 일하고 10년이 지나서 저희한테 휴가를 줬어요. 우리 김성신 단장님, 조칠순 단장님, 저 이렇게 셋이 그래 우리도 10년이 넘게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우리한테 휴가를 주자. 옆에 있는 누구? 옆에 있는 남편들 데리고 가지 말고 우리끼리만 갔어요. 우리끼리만 여자들끼리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가지고 저렇게 골프 치고 여행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휴가를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일할 때는 열심히 하셔야 돼. 놀러 다니시면 안 돼. 근데 언제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되면요, 이런 거 하셔야 돼. 여러분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 그죠? 돈만 벌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삶도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뒤에 보이시죠? 저 친구들이 복 많은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이요, 일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에요. 저 중에 제가 흰색 입은 사람이 접니다. 아니 저기가 어딘 줄 아시죠? 예? 어디요? 그렇지요. 이집트. 난 갔다 왔어도 잘 생각이 안 났어. 이집트 피라미드가 뒤로 보이잖아요. 저 이집트에서 저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집트로 두바이로 이렇게 놀러 다녔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 혼자 손 들고 있죠?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이 길을 쫙 갈라놔가지고 거기를 건너가게 한 홍해바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수영도 해봤습니다. 물이 어떤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저도 한번 손 들어봤어요. 혹시 바다가 갈리나 하고. 그랬더니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만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시려면 애터미를 선택하셔야 돼요. 애터미 선택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삶 누려보고 싶죠? 그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선택하세요. 나는 애터미에서 꼭 3년 후에 이거를 선택해서 5년 후에 저렇게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자식들한테 내가 손 안 벌리고 사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심 하셔야 돼요. 결심 없으면요, 이 일이 되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 일 다 해줘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죠?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세미나 가서 들을 시기가 있었고요. 대신에 저는 뭐를 잘했냐, 있어야 할 자리는 꼭 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센터가 있을 시간은 센터가 있었고요, 세미나 들을 시간은 여기 와서 세미나 들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잘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는 일 하겠죠. 혼자 하는 일 아니라 하겠잖아요. 아까 수당 우리 수당체계 풀어준 거 봤잖아요. 몇 단계까지? 무한 단계로 연결해 준다는데 왜 내가 못하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 통닭집 아줌마도 했는데 나도 왜 못해? 이걸 언제까지 하시라고? 성공할 때까지 하시라고. 성공할 때까지. 나도 할 거야. 저 아줌마 보고 할 거야. 저 아줌마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젊은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기로 하셔야지. 그럼 여러분들 다 성공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도 능력이라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꼭 선택하셔서 부자의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노후가 즐거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